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 경제학의 박정호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데이터의 시대, 소통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뵙습니다. 지금은 정말 데이터로 모든 것들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고요. 이 소통의 방식 또한 데이터 때문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개될 데이터 시대에서 소통의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갈지 크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크게 네 가지 움직임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기업이나 누군가가 무엇인가 자기가 알리고 싶은 게 있으면 광고 전단지라든가 CF 화면이라든가 라디오 슬로건 같은 걸 만들어서 이걸 말하는 방식으로 저는 뭐고요, 제 제품은 뭐고요, 저의 서비스는 뭡니다 전달하는 방식이 일방적이었었는데, 앞으로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한 세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목해야 될 것은, 예전에는 우리가 뭐 광고를 한다든가 홍보를 하려면 의뢰, 과장이나 가식이 가득 담아져 있어도 뭐 그렇지 뭐 라고 생각했던 것이 통상적인데요. 앞으로는 점점 과장과 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리게 말하는 것이 무엇보다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스토리 빌딩으로 바뀌어간다는 점입니다.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스토리 빌딩으로 바뀌어간다는 점입니다. 스토리텔링이라 하면 내 제품은 무엇이고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뭐가 좋은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달을 하는 방식이 기존의 방식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내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함께 내 제품과 나의 서비스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함께 만드는 스토리 빌딩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점점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진심 어린 목소리로 듣거나 그걸 통해서 무언가 스토리를 같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오면, 이제는 기업들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고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1대1로 소통을 하는 시대로 바뀌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쭉 지금 네 가지로 나열한 일들이 실제적으로는 어떤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 사회에서는요, 기업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 광고나 홍보나 마케팅을 할 때 더욱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 같은데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설득력 있게 보여준 회사는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몇 해 전에 스타벅스에서는 마이 스타벅스 아이디어라는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이벤트는 자신들이 즐겨 찾아가는 스타벅스에서 이 스타벅스가 좀 더 매장 환경이 개선되려면 무엇을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온라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스타벅스가 입주되어 있는 건물의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고객이 해당 건물 매장에서 느끼는 편의성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인해서 만들어낸 이벤트입니다. 그래서요, 항상 즐겨 이용하는 단골 고객들로 하여금 이 매장의 불편함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어보자라는 점이죠. 당연히 많은 단골 고객들은요, 내가 즐겨 사용하는 벤치, 내가 즐겨 커피를 마시는 위치에서 느꼈던 여러 애로사항들을 마이 스타벅스 아이디어에 올려가지고 이를 개선한다면 내가 훨씬 더 쾌적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즐겨 찾는 스타벅스 매장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개선해 달라고 애로사항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광화문 지점의 스타벅스에 여러 불편한 점들을 마이 스타벅스 아이디어에 올려본 적이 있었는데요. 광화문 지점에 있는 스타벅스의 3층인가 2층은 약간 해가 좀 많이 비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블라인드 같은 게 설치가 잘 안 돼서 그런지 해가 한참 비치는 시간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 작업 같은 걸 하기가 좀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런 자리에 그런 불편함이 있다라는 걸 알려줬더니만 한두 달 뒤에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 그 스타벅스 매장에 훨씬 더 애정을 갖게 됐고, 그리고 그 매장을 갈 때마다 그 블라인드를 보면서 저게 내 아이디어 때문에 생긴 블라인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웃음을 머금은 적이 있었습니다. 스타벅스는 바로 자신들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객의 목소리를 먼저 들었던 것이죠. 지금 앞에 보여드리는 여러 일련의 페이스북 화면들은요, 마이 스타벅스 아이디어라는 캠페인을 전개했었을 때 그때 많은 지점에서 개설했던 페이스북 카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인지, 제대로 듣지 않았을 때는 어떤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네슬레입니다. 네슬레의 대표적인 상품 중에 키캣 초콜릿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 왼쪽 하단에 있는 이미지 보시면 어떤 초콜릿인지 아마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겁니다. 저 키캣 초콜릿 때문에 생긴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저 키캣 초콜릿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팜 오일이라는 게 바로 문제의 화두가 됐었습니다. 키캣 초콜릿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료 중에는 팜 오일이 있는데, 이 팜 오일은 인도네시아의 산림을 벌목해야지만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원료였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이 산림은요, 세계적인 희귀종인 오랑우탄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당시 세계적인 환경단체에 이 사실이 알려져서 세계적인 환경단체들은 네슬레가 오랑우탄을 멸종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더 이상 네슬레는 키캣 초콜릿을 팜오일을 바탕으로 생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사항을 제기했고요. 뿐만 아니라 키캣 초콜릿을 대하여서 많은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운동에 동참을 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키캣의 저 단어를 킬로 바뀌어서 동물을 죽이는 초콜릿이라는 의미로 합성을 해서 인터넷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네슬레가 이러한 환경단체의 움직임에 대응했던 방식은요, 철저히 저항하는 거였습니다. 키캣 초콜릿의 로고를 변형한 환경단체를 고소하는가 하면, 그리고 키캣 초콜릿과 관련된 여러 환경단체의 그 목소리를 무시하는 형태로 일관되게 반응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느냐? 점점 이 네슬레 행태가 SNS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네슬레에 대한 불매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일련의 내용들이요, 당시 환경단체 사람들이 키캣 초콜릿을 먹으면 오랑우탄을 멸종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라는 걸 전 세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했던 퍼포먼스와 그와 관련된 여러 행적들을 담은 내용입니다. 저렇게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슬레가 저런 일을 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바로 이렇게 해서 네슬레는 자사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환경단체에게 무릎을 꿇고 말게 됩니다. 그 뒤로 네슬레는요, 팜오일을 생산하는 그 업체와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네슬레는 앞으로 산림을 유지 보존하는데 적지 않은 기부금을 내기로 대외적인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객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웠을 때 21세기 전 세계가 소통의 메커니즘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소통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는 과장된 목소리거나 가식적인 목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소통의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이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준 사례가 존슨앤존슨 사건인데요. 존슨앤존슨도 자신들의 SNS 계정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좀 홍보해보자 라고 하는 팬카페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초기에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있었던 상황에 한 가지 흥미로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전 세계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존슨앤존슨에게 물어보고 싶은 내용을 이 페이스북에 가입해서 친구로 등록을 해놓고 존슨앤존슨사에 계속 질문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애는 아토피가 심한데
존슨앤존슨 제품의 어떤 로션이 더 좋나요? 타사 제품의 로션이 더 좋나요? 아니면 우리 애는 어떤 상황인데 어떤 게 더 좋나요? 라고 하면서 존슨앤존슨의 제품과 타사 제품을 비교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았던 것이죠. 처음에 존슨앤존슨은 이런 많은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걸로 정책적인 기조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차차 어머니들의 그 질문이 존슨앤존슨에게 괜히 짓궂게 타사 제품과 비교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아이들의 상황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라는 사실이 하나하나 확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서 존슨앤존슨은 이런 어머니가 자식을 걱정해서 질문하는 것을 묵살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책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러한 질문에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모색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존슨앤존슨이 주목하게 된 방법은 바로 베이비센터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 하단에 보이는 화면이 바로 그것인데요. 존슨앤존슨은 그냥 단순히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자사 제품과 타사 제품의 어떤 안전도라든가 유용함을 비교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타사 제품을 비방했다라는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존슨앤존슨은요,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타사 제품까지도 홍보할 수 있는 베이비센터라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 홈페이지에는요, 존슨앤존슨 제품뿐만 아니라 타사 제품이 모두 동일한 가중치로 동일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타사도요, 마음대로 자신의 회사의 브로셔라든가 자신 회사의 장점에 대한 설명들을 할 수 있게끔 계정을 오픈시켜 놨습니다. 존슨앤존슨이 타사의 문구를 하나하나 수정하고 하나하나 무엇을 올리고 무엇을 안 올릴지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이비센터라는 어머니들이 많이 오는 사이트를 통해서 자사의 제품을 팔고 싶거나 홍보하고 싶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존슨앤존슨 입장에서는요, 타사 제품과 우리 제품을 상호 비교했다라는 오해를 안 받을 수도 있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사이트를 돌아다니고 이런저런 사이트에 숨어있는 정보를 찾아다니라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그냥 궁금한 게 있다면 베이비센터에 들어가서 존슨앤존슨 제품은 어떻고 다른 회사 제품은 어떤지를 비교해 가면서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죠. 그리고 존슨앤존슨은 그러면 자기 돈만 온전히 써가면서 부모님들의 애로사항을 도와준 그냥 단순히 베풀기만 한 기업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존슨앤존슨의 이런 진심 어린 대응책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졌다는 점입니다. 머지않아서요, 존슨앤존슨이 베이비센터를 만들게 된 경위가 많은 어머니들에게 인구의 회자가 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어머니들은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는 우리들의 이런 고충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든 실현시켜 주려고 애를 썼던 기업이구나 라는 진심 어린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베이비센터라는 사이트를 구축하는데 소액의 비용을 써서 진심 어린 기업이라는 큰 이득을 본 가장 큰 마케팅 퍼포먼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바로 요즘은 이렇게 고객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방법이 과장이나 가식이 아니라 진심 어린 톤 앤 매너로 다가가는 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진심 어린 톤 앤 매너가 중요하다는 또 다른 사건을 알려줄 수 있는 게 바로 코카콜라 사건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스토리텔링의 시대를 넘어서 스토리 빌딩이 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 스토리 빌딩이 돼가고 있는 이 모습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 바로 코카콜라 페이스북 계정입니다.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자사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유의미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많은 회사들은 연이어 페이스북에 회사 팬페이지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회사 역시도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팬페이지를 구축하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팬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페이스북에서 코카콜라 팬페이지를 어느 두 청년이 만들어서 굉장히 크게 활성화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에 코카콜라는 이 모습을 보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초기에는 이 두 청년이 코카콜라 팬페이지를 구축해서 이걸 활성화시킨 다음에 어떤 커머셜한 목적이라든가 어떤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걸 변모시킬지도 모르니 우리가 회사 측에서 직접적으로 팬페이지를 만들어서 저 두 청년을 대응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채널을 구축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이 두 청년이 그동안 페이스북에서 코카콜라 팬페이지를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쭉 살펴봤더니만 정말 팬심을 바탕으로 코카콜라를 즐겁고 맛있게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리는 것만 주목했다는 사실을 아마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회사는요, 당초 계획을 접고 우리는 자체적인 팬페이지를 만들진 말자. 그리고 저 두 청년이 지금처럼 코카콜라 팬페이지를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고 결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회사는요, 이 두 청년을 찾아가서 코카콜라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지금보다 더 알차게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회사 차원에서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라고 했더니만 두 청년들은 옛날 코카콜라 병 모양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코카콜라 외국 제품들의 CM송도 갖다 주세요 하면서 정말 콜라에 대한 A부터 Z까지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코카콜라 팬페이지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만들어 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은 어떤 회사가요, 자사의 제품은 어떤 컨셉이고 자사의 서비스는 어떤 내용인지를 일반적으로 내용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와서는 완전히 이렇게 다른 고객과 함께 제품과 회사의 이미지를 같이 만들어가고 그 제품의 스토리를 함께 담아가는 게 그야말로 대세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카콜라 팬페이지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밑거름이죠.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이제 앞으로 홍보 마케팅하거나 고객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1대 불특정 다수의 형태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즉 회사가 나를 설득할 때 보내주는 메시지와 또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보내주는 메시지가 사뭇 다르게 전달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마케팅이 수행됐다라고 할 수 있는 시대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향후 전개될 소통의 방식이 1대1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케아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서비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케아에 로그인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케아 원래 아이디를 가지고 로그인을 할 수도 있지만요. 아니, 그거 말고도 페이스북 아이디를 연동시켜서 이케아에 로그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스북 아이디를 바탕으로 이케아에 로그인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역시 페이스북에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나에 대한 여러 흔적들이 남아 있겠죠. 바로 그 흔적들을 다 종합해서 이케아는요, 바로 그 사람을 위한 컨셉추얼한 거실 사진을 하나 만들어서 보내주는 그런 이벤트를 시행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페이스북에는 뭐 딸이 있다든가, 그리고 이미 결혼을 했다든가, 관심도는 미니어처를 모은다든가 이런 정보들이 남아 있다면 실제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나만의 적합한 어떤 거실의 모습을 이케아 가구만으로 이렇게 연출해서 전달을 해주는 거고요. 반대로 분홍색을 좋아한다든가 노란색을 좋아하는 색깔의 취향이 있다면 그 색깔을 기반으로 또 거실을 연출해서 그 사람에게 각각 저 컨셉적인 사진들을 보내주는 그런 이벤트가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많은 사람들이 저 사진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의 정보가 유출됐구나 걱정하는 분도 있으셨겠지만 그거는 본인이 동의를 눌렀기 때문에 그 걱정은 너무 본인 선택과 반하는 반응인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케아에게 자기의 정보를 보내주고 나서
그리고 저 사진을 받아놓은 것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이케아에서 이렇게 나에게 만들어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라는 것을 공유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여타 그 사진을 봤던 다른 페이스북 그 친구들도 그럼 나도 해봐야지 하면서 이케아의 아이디를 개설하지 않고 페이스북 연동을 시켜가지고 뭔가 이케아로부터 저런 어떤 소통의 방식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추억을 가져간 사람들도 더욱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처럼 고객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발굴해서 그거를 개인 단위로 전달하는 세상이 그야말로 전개된 것이죠. 자, 지금까지 데이터 시대는 소통하는 방식이 이처럼 크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세상이 얼마나 크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좀 눈을 뜨는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는요,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돈을 번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